간호조무사 여러분들, 만약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면 전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학종은행제 플래너라는 일을 하고 있고 간호학과 입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입학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10분 중 7분은 간호조무사분들이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740시간의 교육을 받고 780시간의 실습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야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따실 수 있는데 왜 많은 간호조무사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간호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 이유가 첫 번째, 급여나 직장 내에서의 위치 등의 변화가 큰 폭이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픈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감정 노동자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는데 어떤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경력 단절이 된 여성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취득을 하는데, 자녀분들이나 친구들, 부모님에겐 간호조무사보단 간호사로 비춰지고 싶기도 하고 의료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이 한 해에 4만 명 가까이 되고 이 중 80% 이상이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3만 2천 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출이 되는데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72만 명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어도 비활동 간호조무사가 32만 명으로 힘들게 따놓고도 절반 정도의 인원이 이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직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올해 간호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 위치한 에서 1년간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님, 혹시 그 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아무래도 환자들 태도랑 선입견이랑 업무의 한계를 직시할 때가 제일 힘들었고요. 요새 명찰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어가지고 직급을 보고 대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나름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쌓아온 지식으로 이제 성실하게 대답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제 무시하시거나 간호사들을 찾는 분들이 또 많고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고 속상했었어요. 스스로도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니까 다른 업무를 또 배우고 싶어도 못하는 업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좀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네, 너무 하고 싶죠.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임금 차이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또 진심으로 누구보다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심층적으로 배우고 또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한테 더 좋게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간호사랑 이제 엄연히 하는 업무가 다르니까 차별이 딱히 느껴지진 않지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 이제 한 의료인으로서 환자들한테 이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면 왜 간호사로 전환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방법을 몰랐어요. 학점은행자는 제도를 이제 몰랐어가지고 또 다시 수능 봐서 대학 입학하고 막 이런 일들만 생각을 했었고, 간호조무사들이랑 이제 업무를 해서 그런지 이제 제 현재 직업의 최선이라고 그냥 안주하면서 전환 가능할 방법이 있더라도 직업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또 직업이랑 학업을 좀 병행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벅차다고 생각했었죠.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게 전화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간호조무사분들의 근무 환경이 힘든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현장에 있으신 간호조무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환경과 대우를 위해 간호사가 되고 싶어도 간호학과를 나와야 하는데,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경제활동일 수 있는데요. 당장의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나 모아둔 돈이 없다면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야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대학교, 경제활동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간호조무사분들이 마음속에만 간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면 첫 번째, 간호학과 입학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사회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벽을 쌓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졸 학력자 분들이어도 학력 조건은 되지만 성적이 되지 않는 분들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취득한 학위로 전문대 간호학과에 전문대졸자 이상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망쳤거나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분들도 이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면 성적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리고 설계를 해서 간호학과에 입학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고졸 학력에 특성화고를 다녔는데 내신도 낮아 입학이 어려웠거나 전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학점이 3점대 이하로 전문대졸자 이상 전형으로 불합격한 분들도 다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입학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었다면 이 방법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알아 빨리 도전을 하고 노력을 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인데요. 현재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시거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그만두고 학업에 매진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병행이 가능하다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병행을 하냐?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병원마다 다르고 병동마다 다르겠지만 근무하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하나 틀어두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학점은행제만 하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과 병행하기 때문에 그간의 사례만 보아도 충분히 병행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학점은행제 학위로 지원한 대학들의 합격 통지서인데요. 저 또한 일을 하면서 직접 학점은행제도를 해봤고 간호학과 면접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했다. 이것보다 확실한 근거나 사례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노력하면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전환 가능한 일입니다. 입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간호사라는 가치를 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저 말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입학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실제 합격을 했다 보니 실질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다면 그 첫걸음인 간호학과 입학, 실제 간호학과 합격자인 저에게 맡겨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